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예고를 했던 대로 기존까지 교과 80%, 서류 2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26학년도에 들어서 교과 90%, 서류 1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으로 전형구조 개편이 이뤄진 동시에 등급별 점수도 등급 간 격차가 좀 더 넓어지는 식으로 개편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콘텐츠는 이번에 처음 다루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위에도 있다시피 2022학년도 당시 서류 20%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분석 결과 석소장은 1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이 0.05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교과 80%의 최종 환산 점수가 0.08점씩 떨어지고 2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이 0.05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교과 80%의 최종 환산 점수가 0.16점씩 떨어진다. 생각보다 내신 등급의 영향력이 엄청날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기 때문에 서류 20%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서 접수를 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합격을 마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석소장의 고려대학교 관련 콘텐츠와 저번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살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다시피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류 20%의 영향력을 믿고 베팅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도 많았었고요. 물론 2026학년도부터는 교과 90%, 서류 1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과 같이 전형 구조적 측면에서 교과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기도 했고 탐구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된 만큼 옛날처럼 저렇게 뒤집히는 사례들이 많이 줄기는 하겠지만 사실 고려대학교 정도 되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지원군 내신 성적이 엄청 촘촘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여전히 핫불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년도 70% 컷이 1.5등급, 나는 1.49등급이니까 비교과 좀 안 맞아도 당연히 붙겠지와 같은 아니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본인의 비교과가 환산점수상의 등급별 격차를 이겨내며 핫불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면서 핫불이 뒤집힐 수준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6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5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계산 방식입니다. 2026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동일한 반영교 과목 및 학년별 반영 비율을 활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교과 평균 등급 산출 방식과 변환 석차 등급 산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딱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수강자 수에 따른 조정 등급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식에 활용되는 등급별 반영 점수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전자의 사항은 그냥 전형 계획이라서 생략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 두 번째 사항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오늘 석소장이 컨텐츠를 만들기로 결심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저번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측에서 올려준 2025학년도 기준 실제 예시 파일을 바탕으로 변환 석차 등급 산출, 수강자 수에 따른 조정 등급 산출, 교과 평균 등급 산출,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의 5가지 과정을 거쳐보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예시 파일에 있는 예시 성적표입니다. 문학에서 일본어 원 과목의 경우 등급도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상대평가 과목이며 이수 인원 역시 12명을 다 초과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에 교과 평균 등급 산출식에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부터 미술 과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 조건인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중 빠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출 대상 과목이 아니라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수 인원이 12명 미만인 통합사회 과목은 조정 등급을 산출한 채로 교과 평균 등급 산출식에 그리고 과학사,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과학사 프라임까지 4가지 과목은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한 뒤에 교과 평균 등급 산출식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4가지 과목의 변환 석차 등급 산출 방식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 명료합니다. 과학사 과목과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은 성취도가 A이기 때문에 변환 석차 등급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1등급으로 간주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당연하게도 내신 등급이 1에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A등급인 만큼 1등급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포츠 생활 과목과 과학사 프라임 과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산식도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포츠 생활 과목의 경우 성취도가 B라서 B에 해당하는 변환 석차 등급 산출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성취도 A의 비율이 47.8이기 때문에 성취도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 기준에서
구간에서 5등급 구간에 들어가서 앞에 5가 오는 것이고요. 성취도 A의 비율 47.8과 성취도 B의 비율 35.7을 합쳐서 83.5가 되어서 결국 5.835 등급이라는 변환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사 프라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C라서 C에 해당하는 변환석차 등급 산출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성취도 A의 비율 43.8과 성취도 B의 비율 28.1 두 가지를 합친 71.9가 6등급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6이 오게 되고 이후에 성취도 A에서 C의 비율을 다 합치면은 100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1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이라는 변환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시에 성취도 A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취도 A 비율이 낮을수록 성취도 B나 C도 함께 수혜를 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석소장의 경험상 해당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전교권 안에 드는 학생들인 만큼 진로선택 과목에도 성취도 B나 C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변환석차 등급도 대부분 그냥 1등급으로 처리된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위에야 예시 파일이라서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5등급 때나 성취도 B나 C의 성적을 가정을 해두었지만 사실 대다수의 지원군과 합격군은 이렇게 복잡스러운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같은 성취도 B라 하더라도 성취도 A 비율에 따라서 변환석차 등급이 다르게 산출되어서 억울한 일이 생길 필요도 없이 모든 과목이 성취도 A라 그냥 깔끔하게 1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두 번째 가정은 수강자 수, 즉 이수 인원이 12명 미만이라 정상적으로 등급을 산출한다고 할 수 없는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조정 등급을 산출할 차례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라는 상대평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 이상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그 안정성을 담보지을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야 12명 이하면 등급이 의미가 없겠는데 싶어서 12명 이하의 구간에서도 이수 인원에 따라서 1명, 2명, 3명에서 4명, 5명에서 12명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여기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과목별 조정 등급은 석차 등급에서 조정 점수를 뺀 값으로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데 석차 등급은 4이고 조정 점수는 5에서 12명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4 빼기 1로 3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석소장의 경험을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과목이라면 이수 인원이 12명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실 조정 등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생들은 딱히 없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내신 등급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해서 석소장이 가타부타 말씀드릴 점이 없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서 변환석차 등급 및 조정 등급을 깔끔하게 이수 단위로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위 학생 같은 경우 5.101944 등급이라는 등급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교과 평균 등급을 점수하는 단계인데 스텝이 구분되어 있기는 해도 계산이 간단해가지고 한 군데에 묶어놨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2025학년도 기준 점수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이 꽤 복잡하기는 해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학생의 내신이 5.101944 등급이기 때문에 5등급 반영 점수인 70에서 6등급 반영 점수인 55를 빼준 뒤에 여기에다가 5등급에 1을 더한 값에서 5.101944 등급을 빼준 값인 0.898056을 곱해준 뒤에 마지막으로 6등급 반영 점수인 55를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68.47084점이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본 전형이 교과 100% 전형이었다면 그냥 저대로 순서를 쭉 세워서 합격자를 선발을 해도 되겠지만 2025학년도 기준이든 2026학년도 기준이든 100점 만점의 교과 종합 혼합형 전형이기 때문에 저 등급을 최종 환산 점수에 맞춰서 환산을 해줘야만 합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교과 80%, 즉 교과가 80%의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68.47084점에 0.8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54.7767점이 산출이 됩니다. 즉 5.101944 등급을 가진 학생은 80점 만점에 54.7767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콘텐츠의 본질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뭔가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셨을 텐데 2025학년도나 2026학년도나 점수가 똑같이 산출된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위화감입니다. 분명히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 등급별 구간 점수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막상 점수는 똑같이 산출이 되니까 물음표스러우실 텐데요. 그것은 이 두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1등급에서 3등급 구간 점수만 바뀌었고 나머지 등급 구간 점수는 양의 연도 모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5등급은 70점이고 산출에 활용되는 6등급은 55점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는 것인데요. 물론 2026학년도는 교과
50%인 만큼 0.8이 아니라 0.9를 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최종 점수는 90점 만점에 61.6238점으로 환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한 번 위화감을 느끼셨을 텐데 그 위화감의 정체는 똑같은 내신 등급임에도 2025학년도 당시에는 54.7767점이었고 2026학년도 기준으로는 61.6238점이 된다는 점일 겁니다. 단순하게는 교과 반영 비율이 10% 늘어나서 그런 것인데 해당 전형의 양해연도 전형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모른 채 무작정 계산 기반의 입결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기가 딱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계산해보니까 2026학년도 기준 61.6238점이 나오네. A전공 2025학년도 입결 보니까 환산 점수 기준으로는 70% 컷이 60점이잖아. 우리 애는 61.6238점이니까 넉넉하게 합격을 하겠구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형구조 변화의 배경을 알고 보면 2025학년도 환산 점수 기준 60점이라면 2026학년도 환산 방식으로는 최소 61.6238점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석 소장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자료는 여러분들의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막기 위해서 석 소장이 1.00 등급부터 2.50 등급까지 0.01 등급 단위로 쪼개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학생부 교과 점수를 2026학년도와 2025학년도 각각의 버전으로 산출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 의도한 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시 파일의 학생 성적대가 5등급대인데 실제로 5등급대 학생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할 리도 없고 5등급 구간은 양해연도 모두 등급별 환산 점수의 변화도 없는지라 영향력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지원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등급 구간의 최종 학생부 교과 점수를 이렇게 싹 다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자, 2026학년도 기준 상위 6개 등급에는 형형색색의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2026학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적용된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92점의 적용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야 교과 반영 비율 자체가 아예 달라진 만큼 총점이 90점과 80점으로 달라져서 깔끔한 비교가 어려워도 0.9와 0.8을 곱하기 이전에 교과 평균 등급 점수는 똑같이 100점 만점이라 비교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 1.05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학년도 당시에는 99.90점이었는데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99.80점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2026학년도 기준 1.05 등급은 2025학년도 기준 1.10 등급과 똑같은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가진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혹은 같은 교과 평균 등급 점수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입결 자료를 토대로 내신 등급이나 환산 점수 등을 고려해서 2026학년도 전략을 세울 때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또한 아까 컨텐츠 초반에서 석 소장이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1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평균 내신 등급이 0.05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교과 80%의 80점 만점 점수가 0.08점씩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자료를 쭉 살펴보면 최종 환산 점수 기준으로 2025학년도에는 0.01 등급마다 0.016점씩 떨어지는 반면에 2026학년도에는 0.01 등급마다 0.036점씩 떨어지기에 하락폭이 훨씬 커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최종 등록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40에서 1.50 등급 구간을 예로 설명드리자면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1.40 등급과 1.50 등급 사이에 0.1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서류 20%로 0.16점을 뒤집거나 뒤집히거나 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40 등급과 1.50 등급 사이에 0.36점이나 되는 차이가 나는 바람에 서류 10%로 0.36점을 뒤집거나 뒤집히거나 하는 변수가 발생해야만 0.1등급의 내신 격차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형 구조상의 교과 강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교과 역할의 강화라고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0.36점이 별거야 뭐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024학년도 당시 55명 모집에 83명이 충원된 경영대학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과 70% 컷은 각각 79.45점과 79.28점으로 20% 컷 차이가 0.1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어학과처럼 5명 모집에 3명이 충원된 규모가 작은 모집 단위는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과 70% 컷이 78.98점과 78.97점으로 20% 컷 사이가 불과 0.01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었고요. 석 소장이 해당 전형에서 서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명색이 고려대학교인 만큼 여러분의 생각보다 표본이 엄청 촘촘하게 깔려있기 때문인데 2025학년도였으면 1등급 구간 기준
0.2에서 0.23 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 차이인 0.36점 차이가 2026학년도부터는 1등급 구간 기준 0.1등급이라는 좁은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 만큼 서류의 영향력은 확실하게 줄고 교과의 영향력은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서류 10%를 믿고 뭔가 뒤집어 엎기에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언어학과처럼 표본이 엄청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집 단위에서는 오히려 서류 10%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추후에 2025학년도 입결을 살펴보실 때 컷 이외에도 합격군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주셔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형 외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서 예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고내진 학생들이 자연스레 늘어나 당연히 입결이 상승할 것이고, 전형 내적으로는 이거 2026학년도는 비교과 영향력이 엄청 줄었잖아, 안 그래도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가 좀 막장이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뒤집지는 못해도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고내신 학생들이 먹이를 쫓는 사냥개처럼 눈을 빛내며 달려들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2026학년도는 내신이 애매한 학생이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연도이고, 내신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면 자신있게 서류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원하는 전공을 써버리는 거친 행보를 보여도 되는 연도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